그래서 코스피 보면은 네. 1월 초에 네. 장 시작하자마자 2180까지 떨어졌죠. 네. 예, 그리고 1월에 거의 2500까지 올라갔다가 네. 지금 한 달 이상 동안 계속 지루한 박스권인데 지수는 별로 안 움직이는데 말씀하신 2차 전지 뭐 급등했고 그다음에 일주고 노복 관련 주식들 네. 이런 것들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네. 네, 사실 저도 뭐 그런 걸 공부하기 위해서 2차 전지 주식 좀 가지고 있고 로봇주도 가지고 있는데요. 뭐 주가 지수는 뭐 정체죠. 그런데 그런 주식들은 엄청나게 오르더라고요. 예, 그런 걸 보면서 또 유동성이 많이 늘어나고 있구나. 근데 작년에는 유동성이 축소됐거든요. 근데 올해 보니까 유동성이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특히 이게 MMF가 작년 말에 비해서 거의 50조 가까이 늘어났어요. 이 MMF라는 돈은 네. 뭐 단기 자금으로요.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는 자금이거든요. 주식시장이 좋다면 주식시장으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동산 시장이 좋다면 부동산 시장으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유동성이 많은 것 보면서 종목 장세는 정말 심하게 전개됐구나. 네. 그 종목 장세가 심하게 또 전개되는데요. 뭐 초기에 사신 분들은 괜찮은데, 또 이렇게 또 네. 열강할 때는 좀 조심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이코노미스트로 예. 이렇게 시장을 전체적으로 예. 크게 보시는데 이렇게 시장이 횡보하고 예. 오히려 약간 뭐 하락할 수도 있는 건데 그 가운데서도 이런 좋은 주식들은 예. 투자를 계속 하는 게 맞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전체적인 주가 지수도 지금은 투자할 시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제가 그 2020년, 21년 하반기, 그 다음에 2020년 작년에는 뭐 계속 그 주식 비중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때는 제가 우리 주가를 명목 GDP, 일평균 수출, 그 다음에 M2 이동성 이런 거 가지고 평가하는데요. 30% 가대평가됐었어요. 예, 그런데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30% 오히려 저평가 영역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좋은 주식이면은 가지고 계시면 가지고 계시고 또 여유 자금 생기면 더 사서 기다리는 시기다. 주가가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거든요. 물론 뭐 월별로 보면은 굉장히 지루하죠. 근데 아주 장기 연봉을 보면요. 계속 저점 고점은 올라가요. 그래서 저평가됐고 결국은 추세 밑으로 지금 제일 많이 떨어진 게 주가 지수인데 결국은 추세에 접근해 갈 거라는 거죠. 그럴 때 주식 비중을 더 늘리셔야 된다. 결국 주가라는 건 추세에 접근한다. 예, 지금 추세가 거의 3천에 근접하고 있거든요. 예. 올라가는 추세에서는 계속해서 예. 빠질 때는 오히려 사는 걸로 예, 팔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지 말고. 예. 그럼 교수님 이렇게 2차전지 주식이 막 160%까지 막 이렇게 오르면요. 예. 이때서 더 사는 건가요? 2차 전지도 여러 가지 차별화가 되더라고요. 근데 160% 올라가는 거는 특별한 거 소재를 뭐 양극재, 음극재 그러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걸 공급한 회사예요. 예, 그런데 그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 지금 논쟁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비싼 예, 어떤 분들은 지금도 싸다. 와. 어떤 분들은 너무 비싸다. 지금 그 주식 가지고 어떤 분들은 사고 어떤 분들은 공매도 하고 이렇게 치열한 것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는 그 기업 이익이 얼마나 할지는 잘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2차 전지는 세계적인 추세다. 꾸준히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추세가 성장하니까 뭐 지금 추세 위에 있다가 밑으로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기간이 길지는 않을 것이다. 예, 계속 상승 추세를 따라갈 것이다. 예, 그래서 그냥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교수님 인터뷰 한 1년 전인가 했을 때 그때 그 포스코 저금리 시대인데 그때는 1, 2년 전이군요. 저금리 시대 때 예. 포스코 강연 가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배당 한 3, 4% 나오니까 예. 은행에 넣지 말고 예. 포스코 주식 사면 나중에 주식도 오르고 예. 배당도 많이 먹고 예. 좋지 않냐.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강연하셨다고. 예. 그 뒤로 뭐 포스코 많이 주식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요. 시세차익도 교수님 누릴 말씀을 수가 들었어야 있었고요. 했는데. 그러면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LG 엔솔 예. 그 셀 업체 중에서 대장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니까 얘가 삼성전자를 넘어서서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경제를 이끌 것이다. 예. 이렇게까지도 바라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성장세로 볼 때 저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 반도체도 계속 성장하지만은 예, 반도체 성장은 어느 정도 이제 상당히 그 뭐 성장률은
급하게 성장하다가 성장률은 많이 둔화될 거예요. 성장은 하지만 증가율은 낮을 거라는 거죠.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 10%인데 아직도 90%가 남아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전기차는 굉장히 빨리 성장할 거고 거기다가 2차 전지를 공급하는 LG 엔솔 같은 회사는 굉장히 많이 성장할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기업 이익은 구체적으로 추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장성으로 보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그 시가총액 10위 안에 그 비중을 보면요. 네. 예, 과거에는 이런 그 주식들이 시가총액 10위에 없었어요. 예, 그런데 LG 엔솔이 지금 2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5년 이전에 오히려 시가총액이 전환될 수도 있다. 진짜요? 예. 삼성을 위로요? 예, 그럴 수도 있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2차 전지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를 이기는 기업이 나올 수도 있군요, 우리나라에서. 5년은 좀 빠를 수도 있는데 최소한 그 10년 이내에는 2030년. 예, 역전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 삼성 SDI도 10위권 안에 있잖아요. 예. 삼성 SDI도 괜찮을까요? 뭐 그것도 괜찮죠. 뭐 세계에서 제일 그 2차 전지를 잘 만드는 회사가 LG 엔솔이고 그다음에 삼성 SDI니까요. 네.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올해 한 3월을 정점으로 한국 경제 네. 그 반도체가 최악을 조금 지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경기도 좋아진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올해는 굉장히 나쁘죠. 선행지수는 굉장히 많이 선행하니까 올해는 나쁜데 내년 어느 시점부터는 좋아질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물론 그 지나고 봐야지 아는데요. 올해 경제 성장률이 뭐 한국의 1.6, 정부 1.6, 예, 그다음에 블룸버그 컨센서스 1.5, 저는 1.25 정도 보고 있는데요. 네. 내년에는 모든 예측기관이 내년 우리 경제 성장 2% 이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물론 2%도 낮은 성장이죠. 근데 최소한 올해보다는 내년 경제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다. 이게 선행뉴스가 미리서 예고를 해줄 거라는 겁니다. 예. 그럼 지금 보셨을 때는 2024년에는 좀 증시 흐름이 본격적으로 좀 좋아지는 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뭐 지금 뭐 예측치로 보면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올해 제가 주가를 전망하면서 오히려 상반기에 주가가 좋다. 그래서 제가 뭐 4, 5월까지는 좋을 것이다. 예, 그런데 3분기에는 좀 조정을 거칠 것이다. 3분기에는 저는 미국에서 충격이 한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 경제가 좋다 다 그러는데 아까 블룸버그 컨센서스 2분기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0.4%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데이터가 나오면서 실물 충격이 한번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주가가 저는 3분기에 많이 떨어질 거로 보고 있어요. 그러세요? 예, 미국 주가가 지금 제가 명목 GDP, 산업 생산, 고용, 뭐 소매 판매, M2 이런 거로 평가하면 아직도 10% 이상 가대평가됐거든요. 우리 주가는 저평가 영역이 들어섰죠. 네. 그래서 아마 3분기에는 미국 경제 성장 지표, 기업 수익 지표들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미국 주가가 한번 충격을 받으면서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가도 방향은 같죠. 그래서 저는 3분기에는 주식 시장이 별로 안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뭐 그렇게 되면은 또 내년을 보고 주식을 또 싸게 살 기회죠. 근데 우리나라는 저평가 국면인데 또 떨어져요. 미국의 충격이. 방향은 같습니다. 덜 떨어지죠. 덜 떨어지는 건데. 덜 떨어지고 이제 오를 때는 우리가 더 많이 오르죠. 그렇군요. 그때 기회로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2차 전지나 반도체, 삼성전자 예. 이런 것들을 싸게 모아간다라고 생각하면 예, 그렇습니다. 향후 많이 오르니까. 예. 교수님 혹시 그러면은 아까 말씀해 주실 때 반도체, 2차 전지, 로봇 이런 거를 좀 갖고 계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이 외에도 좀 관심 갖고 있는 섹터가 있으신가요? 근데 제가 또 손해보는 종목 하나가 더 있어요. 네. 그게 그 조선업종이거든요. 조선이요? 예, 제가 저는 뭐 강의를 전국 여러 기업에 다니는데요. 그렇죠. 예, 작년 뭐 하반기에 울산을 몇 번 갔거든요. 근데 울산 그 조선업종 담당자들이 강의하면서 강의 끝나고 좀 이야기해 보면은 조선업 굉장히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가 수주 받아가지고 원자재 가격 올라가 적자를 냈는데요. 2025년, 2027년까지 수주를 비싸게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니까 내년부터 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그분들 말 믿고 조선주를 좀 샀어요. 네. 그래서 샀는데 지금 많이 손해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조선업의 문제가 뭐냐면은 일자리가
많은데 사람들이 안 와요. 아, 힘들다고. 예. 우리나라 조선업의 일자리가 지금 12,000개 정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공모를 해도 사람들이 힘들다고 안 온대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쩔 수 없이 베트남 사람들을 한 2,000명 수입해 오더라고요. 그 정도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조선업에서 한 가지가 부정적인 요인은 뭐냐면 그 일자리 일할 사람도 없지만은 수주 산업이에요. 근데 2025년까지 수주를 받아놨는데 그 사이 세계 경제가 좋고 원자재가격이 급등해 버리면은 이익이 안 나잖아요. 원자재 급등하면 생산 비용이 많이 올라 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원 주식 중에서 지금 손해 본 게 삼성전자하고 현대미포져서 두 개가 손해 와 있는데 뭐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네. 아, 교수님도 손해를 보시는군요. 아, 당연히 손해 보죠. 교수님 그 비트코인도 괜찮다고 보셨는데 그 견해도 변함은 없으시나요? 예, 저는 뭐 비트코인 뭐 투자는 10% 이내에서만 하시자 말씀드렸는데 예, 제가 비트코인을 투자하라는 거는 비트코인을 결정하는 게 미 달러 지수고 미국 금리거든요. 예, 제가 비트코인 상관계수를 보니까 달러 지수하고 미 금리하고 역상관관계가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 불균형이 해서는 달러 가치가 떨어져야 된다. 그다음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다. 예, 그래서 예, 미국 금리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간다. 예. 근데 비트코인 투자하면은 뭐 우리 토요일, 일요일도 뭐 쉬지 않고 투자하면 어쩔 수 없이 시세 봐야 되지 않습니까? 좀 토요일, 일요일 같은 데는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투자를 한 10% 이내로 그냥 네. 놔두고 보지 않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지금 전반적인 거시의 흐름부터 해서 반도체, 2차전지, 뭐 로봇, AI, 플랫폼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선주까지. 예. 교수님 지금 이제 만약 한 1억 정도 운용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제가 저 58년 KT 나이가 들수록 좀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되거든요. 네. 예, 최근에 제가 작년 그 3분기에 채권 적극적으로 사십시오. 맞아요.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채권 사셨으면은 장기채 사셨으면 10% 이상 수익을 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금리가 다시 올랐어요. 채권을 살 또 다른 기회를 주고 있다. 지금 단기채가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예, 단기채도 좋고 예, 조금 젊은 분들은 한 20, 30년짜리 우리 국채를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10년 지나면은 그 국채 수익률이 저는 1%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엄청난 시세 차익을 누릴 수가 있죠. 네. 네, 그래서 뭐 먼 미래를 보면서 뭐 1억이 가지고 있다면은 한 4천만 원 정도는 국채로. 예, 국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뭐 60%는 은행에 예금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은행 예금은 채권으로 해놓은 게 좋고 나머지 60%는 지금 주가가 저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지금 좀 사고 특히 그 3분기에 3분기. 예, 3분기에 주가가 한 번 더 조정을 거치리라 보고 있거든요. 예, 그때 그 주식 비중 많이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2차전지 사고 싶었던 거 좀 싸지면 예, 예. 그때 좀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2차 전지가 워낙 강해가지고요. 근데 주가 지수가 떨어지면은 저는 같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2차전지 더 사고 싶은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겁나가지고. 아까 2024년이면 경제가 좀 나아질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에 그 부동산은 실물 경기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럼 2024년부터는 좀 나아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하락폭은 많이 축소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오르는 국면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부동산이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을 중심으로 보면은 KB국민은행에서 1986년부터 저 집값을 발표하는데 작년 6월이 정점이었거든요. 지금 8개월 떨어졌죠. 근데 이게 한번 사이클이 꺾이면요. 8개월, 1년 만에 사이클이 전환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경기가 좀 좋아진다고 그랬지만은 뭐 해봤자 2% 초반대 성장이고요. 제가 부동산 사이클을 구해보니까 최소한 앞으로도 1년 정도는 부동산 사이클이 하락 국면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저는 부동산 투자 시기는 아니다. 교수님 그러면 요즘에 또 보면은 분양 완판 소식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급락을 바라거나 폭락을 바라거나 집 사는 걸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무주택자고 그렇게 하다가는 평생 집 못 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제가 오래 살다 보니까 저도 그 전세 중간중간 많이 살았거든요. 집은 꼭 하나 있어야 됩니다. 예. 집은 사는 곳으로서. 집값이 뭐 높든 낮든 자기가 부담할 능력만 있으면은 원리금 상환 능력만 있으면 저는 집 사는 것에 대해서는 뭐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런데 아직도 아까 그 PRR 같은 걸로 평가해 보면 높다. 사실 저도 뭐 제 가까운 친척들도 아직도 집을 안 가져온 젊은이들이 있거든요. 네. 저한테 언제 집 사냐고 물어보고요. 저희 학생들도 이제 2015년부터 제가 서강대 갔으니까 직장 들어가지고 결혼할 나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어떤 학생들이 뭐 줄에서 달라, 집값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대답하기 쉽지 않은 네, 문제들이죠. 네, 그런데 제가 보면 아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일부 지역대에서 작은 언덕들이다. 네, 아직도 하락 추세는 더 남아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제 제자들한테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자.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네, 참 미래 불확실하니까요.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네. 하락폭은 줄어들 수 있어도 예. 이러한 하락 기조는 계속될 것이다. 예. 그러면 한 2024년 말 그 정도 가서 다시 한번 예. 데이터를 보고 확인해도 예, 데이터를 보고 확인해도 되고요. 음. 예, 지금 제가 그 2010년, 11년 무렵에 서울 그 여의도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았거든요. 네. 그 전세 살면서 제가 무슨 걱정을 했냐면 깡통 전세 걱정을 했어요. 아, 여의도 아파트에서요? 예, 혹시라도 이 아파트 가격이 전세 가격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아, 여의도 아파트에서도 예. 그때도 그런 분위기가 그런 있었어요. 분위기가 있었어요, 실제로. 와, 저 진짜 엄청난- 걱정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물론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오고 2009년에 우리나라 미분양 주택이 16만 6천 가구까지 갔었습니다. 지금 뭐 7만 가구 약간 넘었는데요. 아, 그때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물론 그때 정도는 아니지만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반드시 사이클이 있고 지금 뭐 주변 도시에서 깡통 연쇄 이야기 나오는데요. 핵심 지역까지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이다. 아. 예,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뭐 서울 강남 3구하고 용산구는 규제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풀어야 되고. 그거는 결국 좀 풀어야 되고요. 그다음 아. DSR도 40%인데 그것도 한 50%로 좀 올려줄 때 예, 이럴 때 저는 집값이 바닥이 아닌가. 그런데 그런 거는 저는 아직 멀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교수님 오늘 또 이렇게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그럼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성장 시대 때는 일하면서 근로소 얻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장기적으로 더 떨어질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달에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벌면은 50억 금융자산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은 시대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중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뭐 로버트 실러 교수 금융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제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금융으로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모든 국민이. 예,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가 지금 저평가 영역에 있다는 겁니다. 예, 저는 주시장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조금 멀리 보고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주시장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김영익의 경제스쿨에 김영익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